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 강사 허연순입니다. 제가 지금 2013년도 기출문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2013년도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번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시험장에 갔다 왔을 때 보니까 2013년도 기출문제가 60% 이상이 비슷한 게 많았어요. 재무도 그렇고요. 원가도 그렇고. 사실은 텍스 쪽으로는 2014년, 2015년, 2016년도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텍스 입장에서는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사결정이 있었긴 했는데 재무하고 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7년도 거로 할까 하다가 그냥 오연 쌤한테 제가 2013년도 거로 원가 관리나 재무회계가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 제가 2018년도 1월달 시험을 직접 문제지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 거로 굳이 고집을 내서 풀어드리는 거고 좀 이따 봐봐. 제 수업 시간에는요. 제가 1시간 안에 빨리 끝낼 겁니다. 그래야 6시 50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답만 따다다닥 얘기하고 중요한 것만 위주로만 나갈게요. 그리고 원가 관리는 꼭 들으세요. 원가 관리는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계산형 문제도 똑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분석을 해본 결과 2014, 2015, 2016년도 똑같은 유형인데요. 2018년도 문제가 과거의 문제로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강의를 잘 듣도록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1번. 다음 중 세법의 기간과 기한이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여러분들 그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보시면 굳이 기간이라는 거, 기간의 계산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예, 일단은 답은 몇 번? 3번이다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30일 날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2014년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 보시면 2014년 3월 31일까지 밑줄자 거기 보시면 토요일이에요. 또 쓰실까요? 공휴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다라고 하면 쓰세요. 다음 날까지다라는 거죠. 다음 날까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걸렸다라고 하면 다음 날까지 계산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기간. 얘는 기간에다 쓰실래요? 얘는 기간은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일을 기간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맞는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의 계산을 할 때는 국기법상 그 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를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국세부가와 네모 표시하실래요?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1번. 예, 거기 보시면 근거 과세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거기다 여러분들도 적어 보세요. 세법 적용의 원칙. 거기다가 선생님들 여러분들 국세 부과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 한번 적어 볼까요? 저랑 먼저 1번 납세자의 재산권 이 부당한 침해금지 이렇게도 나올 거고요. 다른 말로 세법 해석의 기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급 과세의 금지. 세 번째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 회계의 존중이다. 이렇게요. 모르신 분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국세 부과의 원칙 한번 적어볼까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 과세의 원칙. 두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이라고 하죠. 세 번째, 근거 과세의 원칙. 네 번째, 조세 감면 사후의 관리. 이렇게 해요. 꼭 적으세요. 기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법 적용의 원칙에는 먼저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이다라고 해서 세법 해석의 기준이다. 소급 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얘가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질 과세의 원칙, 신의 성질의 원칙, 근거 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 사후의 관리이다. 이렇게요. 문제 읽겠습니다. 1번. 근거 과세의 원칙이란 밑줄자. 거기 보시면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겠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직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서 성실해야 될 것이다. 요까지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거기 보시면 원칙으로 세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써놓을까요? 예,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 써놓으세요. 이걸 줄여서 선생님들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신의칙은 과세 원청과 납세자가 쌍방에 그 준수가 요구된다라고 쓰세요. 이렇게. 쌍방이 다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쌍방이. 그래서 신의칙은 과세 관청과 납세자의 쌍방에 그 준수가 모두 요구되는 거지 세무공무원은 거기서 빠진다.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거 3번.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약정에 의해서 네모 표시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약정에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말장난 치는데 약정에 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접대비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잘 적어놓으세요. 약정에 의해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도 어떻게 한다? 접대비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맞는 말이고 2번. 채무 면제 이익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금액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산 수중이익 써놓으세요. 채무 면제이익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이 나오면 뭐다? 입금이다. 근데 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이다. 이렇게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입금불산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 문구도 없이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입금으로 볼 것이고 그것을 결손금 보존에 충당할 목적이다라고 했다면 걔는 입금불산입할 것이다. 소득 처분은 기타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채무 면제이익을 세무상 2월 결손금 보존 목적이니까 입금불산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연도 중 현가패 거기 치세요. 재해로 인해서 자산가액이 20% 이상을 상실했다라고 했어. 우리 법인세법상 법법상 세액공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투법상 세액공제는 종류가 많으니까 법법상 세액공제는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두 번째, 재해손실 세액공제. 세 번째, 사실과 다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렇게요. 이 세 가지를 법법상 세액공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이 중에서 얘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 차원에서 외워야 될 팩트만 하시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 차원이고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얘는 자산 총액이 20% 이상 상실되었을 때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거는 보셔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얘네 둘은 외납세액공제나 재해손실세액공제 얘네 둘은 쓰셔요. 얘는 소득세법에서도 세액공제입니다. 소법에서도 이 아이들은 외납세액공제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소법에서도 세액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가액이 20%, 문제에서 장난합니다. 30%, 10% 이렇게 20%이다. 맞는다.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몇 월이죠? 3월이다라는 거죠. 3월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 이내. 적어드릴까? 보셔요. 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나 같이 적으세요. 감가상각 감가상각 방법 변경하는 것도 똑같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뭐 3월 이내이다라는 겁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 이내에 변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쓰셔요. 2017년 12월 30일 종료일 법인이라면 2017년 12월 31일 종료일 법인이라면 언제까지? 2017년 9월 30일까지 변경을 해야만 오케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2017년 10월 1일 날 변경했어. 그러면 얘는 임의 변경이다. 이렇게. 요거도 같이.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2월이 아니고 3월인데 얘는 감가상각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중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법인세 납세 의무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몇 월? 3월 이내. 숫자 외우세요. 숫자 3월 이내이다. 3월 이내이다. 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오케이. 맞는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이거는요. 소득세법도 잘 나와. 볼까요? 한번 우리 그려볼게요. 각사까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 출발해서 그리세요. 선생님들. 가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요.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이다.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렇게요.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가 줄일게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봅시다. 지금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요. 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0이야. 이렇게.
그러면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신고할 거냐 하는 거야. 예,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결손금이 있어. 여기가 각 사업연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대. 이렇게.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신고할 거냐라는 거야. 네, 신고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다 제로야. 이렇게. 얘 다 제로야. 얘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수익이 없더라도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제출해야만 되더라라는 거야. 이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인세 신고 기한 내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것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 일정 금액 초과, 그 초과에다 쓰실래요? 1천만 원이요.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뭐 분납을 허용합니다. 분납을 허용합니다. 쓰셔요. 이때 이론 문제에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야. 이렇게요. 그러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 지문형 말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렇게요. 어떻게 된다?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한다. 분납 날짜 좀 알아두세요. 예, 어떻게? 거기 보시면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맞는 답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2번이 틀렸는데 볼까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쓰세요. 무신고이다라는 거죠. 무신고이다. 다음 거. 요런 문제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요런 문제는요. 제가 이래서 이제 2013년도 거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봐봐.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 괜찮아요. 이 문제는요. 좀 적을게요. 얘는 적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으세요. 보시면 일단 적으세요.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복 청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전적, 다시 말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 전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후적 권리과제, 얘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 후야. 이렇게 해요. 우리는 과세전 적부심 제도다라고 하는데, 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명 통지 및 과세 예고를 받는 경우 얘를 사전적 납세 고지서 발부 전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예, 납세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 소송은 사후적 납세 고지서를 발부 후에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자 거기 보시면 사후적 권리 구제, 사후적 권리 구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된다라는 것. 2번에다 적어 놓으세요. 얘는 사전적 권리 규제야. 걔는 이렇게요. 걔는 과세전 적부심 제도는 얘는 사전적 권리 규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굳이 얘네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거 적을까 말까 했는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제10기에 대한 자료이다. 세무조정 결과 밑줄자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거. 1번 출자 임원 밑줄자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얘는 송금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상여이다. 이렇게. 얘는 아니에요. 기사. 그 다음 2번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거. 얘는 송금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유보이다. 4번 채권자가 불분명한 성명을 가지고 거기 보시면 결론은 4번에다 적으세요. 걔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예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소득 처분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천 징수를 해. 상대방 밝혔다고요. 아니 상대방 안 밝혔어. 그러면 네가 물어. 대표자. 상여 처분이고요. 상대방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가 종결 하겠다라는 거야. 얘는 기사이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 보시면 원천 징수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어.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을 밝히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걔는 뭐다? 걔는 상여로 갈 것이다. 상여. 여기죠. 이렇게. 1번이 정답. 건당 1만 원 초과. 건당 1만 원 초과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접대비로 계상하였다. 우리 정리할게요.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쌤이 강의할 때 3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번 증빙불비. 송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상여이다. 두 번째, 건당 1만 원 초과. 신용카드 미사용.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기준 초과. 신용카드 미사용. 이렇게요. 이렇게요. 얘네는 성금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기사이다. 이렇게. 세 번째.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다. 얘는 송금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기사이다. 이렇게요. 제가 선생님 보세요. 이걸 적어드린 이유는
접대비 문제가 2018년 1월 달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어떻게? 송금불산입액을 모두 고르시오. 예, 합계액을 찾으세요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그 문제 중에서 증빙불비에 해당되는 금액, 건당 1만 원 초과 신용카드 미사용된 금액, 한도 초과에 대한 금액. 이 한도 초과는 15일 해야겠죠. 15일 내에서 한도 초과 나온 금액하고 합쳐서 금액을 꼭 저기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서 얘는 직접 부인되는 거고, 직접 부인된다라는 게 접대비 지출액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지. 얘는 간접 부인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것만 알고 계셔서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7번 봐봐. 2018년도 1월 달 문제에서요. 송금을 물어봤어요. 송금 항목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입금 항목을 찾으세요 라고 할 거야. 분명히. 이렇게 보시면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그랬어. 거기 기업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죠. 주발초. 주발초. 얘는 뭐다? 입불이다. 반대 볼까요? 반대. 주알차는 손불이다. 이렇게요. 주발초는 입불, 주알차는 손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좀 보세요. 말장난 쳐놨어. 아주 말장난 쳐놨어요. 채무 면제 이익 중 여기까지 봅시다. 그리고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금액이 없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냥 후레시하게 채무 면제이익이란 뜻이야. 그럼 뭐예요? 입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했다면 어떻게 했어? 그거는 입불이라는 거죠. 거기다 잘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말장난 쳐놨어요. 얘 입금이에요. 입금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세 환급액 이거 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당초에 재산세 손익계산서에 빠져나갈 때 재산세 송금이었어요. 어찌어찌한 이유로 환급 들어왔어. 무엇이라고요? 재산세 환급액이라고. 이렇게. and 또 적어놓으세요. 당초에 법인세 뭐였습니까? 송금불산입이었어. 그게 어찌어찌해서 환입이 들어왔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법인세 환급액 이렇게요. 봅시다. 당초에 송금이었던 게 어찌어찌해서 환입 들어오면 얘 내 입금으로 보겠다. 당초에 손불이었네. 그게 환입 들어오면 뭐다? 입불이다. 이렇게요. 재산세 환급에 입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맞는다. 국세, 지방세, 과호납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 써놓을까요? 환부이자. 환부이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상적인 차원입니다. 얘는 입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이다. 그래서 걔도 아니고요. 미음. 차량 운반구에 대한 처분이익 적으실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라고 한다면 써놓으세요. 이 아이가 만약에 지금 법법이면 오케이야. 입금이 맞아. 입금이야. 근데 이 아이가요. 만약에 소법이에요. 소득세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총수입 불산입이야. 이렇게요. 차감되는 거야. 선생님이 왜 그런다고 그랬어? 왜 그런다고 했어요? 얘는 순자산 증가설이고 얘는 소득 원천설이라고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원천을 불분하고 모두 입금으로 보겠다. 소법에서는 원천을 따져서 원천 쪽으로 가세야 하기 때문에 총불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2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답은 4번 정답.